6월 일본의 고니시는 평양, 가토는 함경도, 구로다는 황해도에 진입하는데 이후명의 원군이 도착하는 12월까지 진격하지 못합니다. 왜군의 수륙병진 작전, 즉 북상하는 육군을 따라 수군이 남해와 서해를 약탈하려는 작전이 조선 수군에 의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외란 발발 직후 경상수영의 원균과 박홍 함대는 괴멸됐으나 착실히 전쟁 준비를 한 전라자수사 이순신은 왜군 상륙, 한 달 만인 5월 초 옥포, 하포, 적진포 해전에서 외선 37척을 파괴하는 대승을 거둡니다. 당시 조선 수군의 피해는 경상자 1명으로 인한 경이적인 승리였습니다. 조정에 올린 옥포 파해병장에서 임난 최초 감격적인 승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옥포해전 승리로 조선군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옥포해전 승리 후 6월부터 이순신의 전라자수군은 전라우수사, 이혁기 함대와 경상우수사 원균 함대가 합세합니다. 사천해전에서 돌격선 거북선이 처음 등장했고 당포, 당항포, 율포 해전에서 외선 72척을 파괴하며 다시 한번 대승을 거둡니다. 이에 분노한 히데요시는 6월 23일 용인의 와키자카, 구키, 가토 등 3인에게 조선 수군 토벌을 명령합니다. 일본 수군은 부산포로 집결하지만 조선 수군을 과소평가한 와키자카는 7월 7일 홀로 거제도로 출격하였고 그날 저녁 조선 수군은 견내량에 있던 외선 70척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여 하객진을 펴고 화포를 날립니다. 뒤에 있던 구키, 가토도 조선 수군에 패하면서 층각선 7척, 대선 28척, 중선 17척, 소선 7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를 한산도 대첩이라고 합니다. 한산도 대첩으로 일본의 수륙병진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8월 초에는 앙골포에 정박 중인 외선 100척을 격파합니다. 이로써 조선 수군은 남해 제해권을 장악하여 왜군의 서해 진입을 완전 차단합니다. 8월 말에는 4차 출동을 감행하여 외선 470여 척이 정박하고 있는 일본 수군 본거지인 부산포 내항으로 진격합니다. 이후 일본은 수군을 육군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데 수군의 승리 비결은 뛰어난 전략, 우수한 화력 그리고 전선의 견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전선은 명종 때 개발된 판옥선으로 선체가 높아 해전 때 칼을 빼들고 뛰어다니며 백병전을 즐겨하는 왜구를 상대하기 적합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선은 판옥선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판옥선 약 10척당 거북선 한 2척의 비율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전투는 육지에서든 바다에서든 진법이 가장 중요한데 해전에서 전선들이 진을 치는 방법이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공격할 때는 하객진, 이동할 때는 대장선을 필두로 첨자진 등의 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왜군에게도 나름 진법이 있었지만 거북선이 돌격선으로 외선의 진영을 깨고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소용없었습니다. 거북선의 전면 하단에는 기면 돌기가 있어 적의 배에 구멍을 내고 용두에서는 화포를 발사했습니다. 조선의 배는 바닥이 평평한 구조여서 회전이 쉬웠는데 거북선이 적진을 교란시키는 동안 우리 선단은 빠르게 방향을 바꿔 화포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북선이 전진해서 6탄전을 감행한 까닭은 적병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철갑을 씌우고 쇠사를 꽂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육지에서는 광군이 연패하고 있었지만 의병이 일어나 왜군의 후방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의병은 경남 의령지방의 곽재우였습니다. 백마탄 붉은 옷으로 유명한 그는 정암진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전개합니다. 조총의 사정거리를 파악하여 전라도 상륙이 좌절된 왜군이 함안, 의령을 통해 전라도 진출께 했는데 정암진 전투에서 강가운데 장애물을 설치, 외선이 못 움직이게 한 후 기습하는 작전으로 왜군을 대파합니다. 곽재우 의병의 활약은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과 함께 육로로 전라도를 치려는 왜군의 작전을 막고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전라도가 뚫렸다면 이순신 수군의 보급과 무기 제조가 불가능하여 바다에 고립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고경명, 조원, 이정함 등의 맹활약으로 소수의 병력으로 왜군의 대적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수군과 의병의 활약 속에 왜군이 주춤하는 사이 명나라가 파병을 결정합니다. 이는 평양이 함락되자 전쟁이 중국 땅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7월 요양 부총병 조승훈의 5천, 12월에 이여송 제독에 4만여 명이 들어옵니다. 이여송이 불화살과 대포 공세로 평양을 탈환했지만 후방을 무시한 채 한양으로 진격하다 벽제관에서 대패합니다. 이듬해 2월 15일 행주산성의 권율 장군이 20배가 넘는 왜군을 격퇴하며 전세가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이때 화차가 큰 역할을 합니다. 4월 20일 한양을 탈환하자 왜군은 휴전을 제의했는데
명사신 심유경은 일본이 제시한 명의 황렬을 일본의 호비로 삼고 조선 8도 중 4도를 할양 조건을 본국에 알리지 않고 도요토미를 일본 국왕으로 봉한다는 내용으로 협상하려 했으나 도요토미는 크게 노예 정유년 재침을 명령합니다. 1597년 왜군이 정유재란을 일으킵니다. 가토 고니시 소호가 이끄는 14,50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왜군은 이순신이 있는 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고니시 유키나가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는 조선 정부에 밀정을 보내 자신의 경쟁자 가토가 들어오는 길목과 시간을 거짓으로 알려줬는데 이는 이순신 장군을 잡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출병을 명령했지만 일본의 함정임을 안 이순신은 출병하지 않았고 결국 대역 제인으로 위주로 압송됩니다. 결과적으로 고니시의 계략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지만 칠천량에서 대패하고 일본 육군이 호남가오서 지역, 수군은 전라도 해안을 공격하여 8월 16일 남원이 함락되고 전주까지 점령당합니다.